네, 전체적으로는 현행 제도가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연역적 고찰이라든가 어떤 포괄적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법령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은 크게 봐서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그 자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미국, 영국, 스위스, 폴란드, 스페인, 터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로서는 군사재판을 일반 법원에서 담당하는 국가로서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법원에 특별부를 두거나 재판관의 일부를 군인으로 구성하는 그런 혼합형 국가가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형태를 두고 군 통수권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민간을 이양하는 것이 군 통수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군 통수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직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 헌법은 군 통수권이 대통령이 가진다고 하면서도 1982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평시군사법원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시군사법원의 개편이 우리는 지금 군사법원의 개편이 2022년 7월 1일 날 문재인 정부 때 된 이걸 가지고 하는데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 혹시 유인물이 있으시면 유인물을 보셔도 되고요. 크게 흐름은 군사법원에 있어서 항소심을 일반 서울고등법원 함부로 옮겼습니다. 옮기자마자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해봤는데 정말 판사도 헤매고 군검사가 와서 재판을 하는데 검사도 헤매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기고 1심 법원은 권역별로 5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육해공무원 구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큰 흐름입니다. 두 번째 흐름이 3대 범죄라 해서 3대 범죄를 일반 법원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 3대 범죄 중에서 하나가 성범죄, 또 사망 시에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전 범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가져가도록 되었습니다. 사실은 입대전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입대전에 범한 범죄가 군인이 됐을 때 군사재판에 재판받는 것이 합헌이냐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냈습니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에 우르륵 넣어가지고 같이 들어가 버린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성범죄라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모든 성범죄가 다 들어갑니다. 사망이 됐을 군인이 죽었으면은 무조건 그 원인이 되는 범죄가 되면은 어떤 범죄라도 전부 다 경찰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크게 두 번째 개편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개편 사항이 뭐 지휘권을 좀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관할관 확인제도 폐지, 심판관, 일반 군인들이 재판관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여기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개편을 국회가 그 당시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 이유가 뭐냐면은 군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고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까지는 군사법 제도가 국민적 신뢰도 제대로 못 받고 피해자 인권 보장도 제대로 못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군사법 제도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어떤 법학 교수는 논문에다가 군대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또 반법치주의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은 마치 후진국이 선진국 가는 것처럼 굉장히 잘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러면 그런 군사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사법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군대가 비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순적인 걸 법학 교수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계기는 뭐냐? 바로 지휘관들이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관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뢰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조차도 아니 고등군사법원 내준다 이렇게 다 됐고 장성들의 상당 부분이
찬성했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는 이 법이 크게 봐서 거의 제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 법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는 쪽에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끝에서 조금 입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신분적 재판권을 이락해서 제목 자체가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놓고 신분적 재판권에서 군인이거나 또는 군용에 쓰이는 물건과 관련된 민간인이거나 이러면 다 군사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때문에 군사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이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사망사건이 경우에 일반 법원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고 오고가 아니고 범죄의 특정 범죄가 가고 오고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범죄만 왜 일반 법원에 가느냐? 횡령이나 뇌물은 왜 안 가느냐? 이런 문제가 어떤 철학적 배경이나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이것이 전시가 되면 옛날로 그대로 하는 됩니다. 다시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생기고 5대 권력에 나눴던 보통군사법원은 전부 다 장성급 부대로 다 환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전시에 환원될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신분적 재판권으로 또 다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군사법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법은 잘못된 법이다.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범죄에 따라서 특정 범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범죄를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형법상의 상관에 대해서 폭행치사를 했다. 죽은 사람이 상관입니다. 상관에 대해서 상해치사했다. 죽은 사람이 상관입니다. 상관 살해를 했다. 초병을 폭행해가 죽였다. 초병을 상해해서 죽였다. 초병 살해를 했다. 다 죽은 사람은 군인입니다. 몽땅 일반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초병이고 뭐 상관이고 이런데 이 사람이 군대에서 죽은 군인이라는 것 때문에 몽땅 다 일반 법원을 가게 되는 이런 기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서 이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는 몽땅 다 일반 법원에 가니까 우리 군 형법에 어떻게 되냐면 전지강간죄라고 해가 전시에서 강간을 했는 법은 더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일반 유야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범죄조차도 강간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 법원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죠. 범죄에 따라서 가게 돼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신분에 따라서 평시군사법원을 운영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하고 군사법원을 운용하면서 특정 범죄만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떤 철학도 없이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욱적적 해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큰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군대가 지금 앞으로도 이 불신을 초래하는 이 개편이 됨으로써 인권 보장이 되고 이게 둘째치고 계속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운용상의 문제점이 우리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전에는 군사법 경찰관 헌병이나 군 검사가 무슨 변사자 처리를 합니다. 변사를 처리하는데 군 검사가 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사고 딱 발생하면 일단 제일 먼저 군사경찰이 이 경찰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 헌병, 군검사, 유족 다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 나면은 이게 이제는 누가 이걸 해야 될지, 그래서 법학 교수 중에서는 이제는 군사경과 군검사는 변사자에 대해서 검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망사고 나면 이제 놔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반 경찰이 올 때까지 놔둬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가 옛날 같으면 사망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사망 사건을 그 원인을 알아보려면, 군사경이 헌병의 원인을 알아보려면은 이것이 수사냐,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면 단순한 원인 규명이냐, 이게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최해병대원의 경우, 이 표현을 최해병대원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최해병대원의 경우에 익사를 했으니까 타살은 안 합니다. 그러면 관련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이게 문제됩니다. 그러면 관련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헌병이 이걸 조사하는 것이 조사냐, 단순한 조사냐, 수사냐, 이게 문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대통령도 지금 공수처에 지금 고소가 돼 있으니,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똑같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대 범죄는 전혀 조사권이, 재판권이 없거든요. 재판권이 다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사경은 가지지 못합니다. 권한을. 조사만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 훈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훈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그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범죄가 생기면은 옛날에는 인지경위서라는 걸 보고합니다. 예를 들면 헌병이 이제 여기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 인적 사항, 그 다음에 뭐 인지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범죄 내용들을 이제 범죄 사실, 적용법제, 제가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적용법제 이런 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전에 인지보고서라는 걸 인지통보서라는 용어로만 딱 바꿨습니다. 인지통보서라는 용어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인지통보서에 피의자, 죄명, 인지경위, 범죄사실, 이걸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위, 피의자, 피혐의자도 아니고 피의자, 인지권이 있어야 표현을 쓰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범죄사실, 인지경위, 적용법제, 이런 걸 다 적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유인물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지금 해놨 인지통보서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헌병대령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게 불명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군내 사망 사건의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검사,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이거든요.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종사자들은 재판권을 못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건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훈령을 고쳐야 된다. 국방부가 이제 훈령을 고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지휘관이 문제가 됩니다. 지휘관이 이 3대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만일에 성범죄를 얘가 밖에서 저질렀다 이러면은 지휘관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성범죄를 내가 수사를 안 하니까, 내 관할에 있는 헌병이 수사를 안 하니까 지휘관이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르는 상태에서 전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훈련을 하다가 사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사망하면 손을 못 댑니다. 경찰이 들어올 때까지. 이 훈련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평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뭐 어디 산 속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휘관이 그야말로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다른 부하들도 많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업무 처리가 개선이 되어 있는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최해병대원 사건에서 보듯이 해병대 사령관 등의 현역 장성이 군복을 입고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현역 장성인데 재판 불출석해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재판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세명서에
작전으로 인해서 불출석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작전으로 인해 불출석해도 과태료 이렇게 매겼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거는 보도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군인들이 피의자다, 참고인이다, 피고인이다, 정인이다 이런 신분으로 군복을 입고 경찰이나 일반 법정에 출석한다는 그 자체가 좀 상당히 보기 민망한 면이 있다. 그 다음에 육군 제12사단 얼차려 중대장 구속 사건에서 보면은 춘천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 춘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위에 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사람이 갇히는 곳은 강원경찰서 유치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인인데 뭐 전혀 군인들은 막 관여도 못하고, 만일 이 사람이 군사보안 하면 요즘 야단 나니까 군사보안은 차치하고라도 이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강원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을 불러 내가 이렇게 하는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 다음에 전시 전환에 따른 업무 미숙이었습니다. 전시가 되면은 다 이 환원이 됩니다. 100% 환원이 되는데 전시에 지금 초창기에 우리는 획을 이고 있는데 초창기에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날 수 있는데 그때 대해서 이제 군 판사 고등군사법원 설치하고 5대 권력으로 되어 있는 일반 군사법원을 다시 다 장성급 부대에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시 전환도 우습지만은 전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는 또 문제입니다.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래도 동원 인력도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포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포로에 대해서도.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포로는 뭐 특이한 케이스니까. 파병군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지금 현재 병사가 파병돼 가지고 성범죄를 범하면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지휘관은 그냥 복귀시켜 가지고 바로 경찰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파병군인의 경우에 지휘관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늘 물어봐야 됩니다. 야, 경찰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지휘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엉뚱한 데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북한이 뭐 우리한테 뭐 큰 뭐 참고 사항에 할 정도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북한은 군사법원 또 특별법원이지만 철도법원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철도법원도 다 따로 특별법원을 두고 정도입니다. 물론 그 역사에는 철도가 뭐 TMO 이렇게 해가 군사적 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야 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적 바탕이 없이 이렇게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불씨를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에 이제 군내 사망사고 이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면 때문에 또는 지휘관이나 군 간부나 군사법 종사자들이 어떤 이런 사건 처리에 있어서 미숙한 점들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군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 조직은 전시를 대비하고 군기관을 확립하기 위한 특수한 면을 가졌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남북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군사법 체계를 가지지만은 전혀 국민의 불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운용에서 고쳐야지 제도를 뭐 그냥 저 집에 주고 이 집에 주고 만일에 지금 경찰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나오는데 거기 간다고 깨끗해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입법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지금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미국은 군 항소재판소를 대통령이 임명해가 재판관을 민간인도 해서 워싱턴에 군 항소재판소가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처럼 일반 법원에 특별부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군내에 들어와서 특별재판부를 두되 정불신을 많으면 일반 판사들이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르웨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군내의 제도를 일부를 뚝 뜯어서 바깥에 가주면 바깥도 당황스럽고
이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